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이미 의결했습니다. 꾸준한 스탯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속보로 계엄령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사들이 떴기 때문입니다. 동덕여대와 같으면서도 다른 3시간짜리 계엄령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대통령 국민 납득 못할 계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뉴스 특보로 계속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기사가 떴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3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상계엄 관련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시위든 계엄령이든 간에 대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자, 남녀공학 대나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성 위협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남녀공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남녀공학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성 위협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수많은 서울대라든가 고려대, 연세대, 한서성 이런 대학의 여성 학우들은 위험에 도사려 있습니까? 자, 대의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학교에 대한 낙서를 한 거에 대해서도 역시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계엄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당의 오세훈 시장조차도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회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죠? 대통령 된 김에 기능 다 써보는 거 아니냐? 궁금하잖아 솔직히 라고 비난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계엄령 사건이 빨리 끝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그리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의 중앙고 신정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뭐냐? 중앙고 출신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고 나왔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중앙고다. 그리고 군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사령부가 반척사령부인데 역시나 중앙고 출신이다. 그리고 정보라인 중에도 지난번에 정보사령관 말고 투스타가 또 777 사령관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중앙고다. 그리고 또 이 윤석열 계엄을 예고했던 김민석의 원촌 무역 계엄에 대해서 몇 달 전에 김민석 의원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엄령 선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계엄령 계단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결국 맞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결국에는 김민석이 맞았다는 제목 기사를 냈죠. 그전에는 김민석이 계담을 퍼뜨린다면서 비난을 했지만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령이 있을 거란 걸 예상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들 예상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저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충암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서 윤석열 중앙고 출신, 국방장관 김용현 중앙고 출신, 방첩사령관 여인영 중앙고 출신, 777 사령관 박종선 중앙고 출신 이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합니다. 이게 불과 3개월 전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엄령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이런 왜 육사들도 아니고 어떤 특정 대학도 아니고 어떤 사법연수원 기수도 아닌 일개 고등학교가 이런 수많은 군의 요직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계엄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윤석열 갈 땐 가더라도 이재명은 맞고 가라. 너 때문에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계엄령 선포 손잡을 한동훈과 이재명. 자, 한동훈 입장에서도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왜 쓰잘데기 없는 계엄령을 해서 차라리 시간 좀 뻐겨서 이재명이를 차라리 구속시키는 게 더 나은 건데 왜 지금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한동훈 입장에서는 빡칠 겁니다. 상의 없이 하는 짓거리가 결국에는 이재명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환율은 올랐습니다. 자,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이미 처음부터 대의 명분이 없었어요. 자, 동덕여대도 마찬가지로 대의 명분이 없는 이유가 여성대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여성들에 대한 생명을 보호해주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랍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2024년 12월 3일 11시 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뭐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행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1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에 충실한 근무를 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처단한다.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충청 메시지에서도 윤석열 계엄령 선포가 성공하지 못할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시나 민주당에서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계엄령 선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그래서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입니다.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엄령 내려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정 지지율이 90%가 넘었다면 국민들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도 계엄령 성공이 높았겠지만 지금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엄령을 내려도 통제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끼리 단합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의 국정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뭡니까? 사령부 안에서도 군단장이나 야전 군사령관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덕여대 사태와 계엄령을 보면서 비슷한 경우는 대명분이 없다면 이렇게 국민들한테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른 점은 어쨌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적 300에 재석 190일이 몰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투표를 했습니다. 자, 다른 점은 동덕여대는 거수투표를 했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수투표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방장관은 저는 책임을 질 거라 보고요. 마찬가지로 동덕여대도 나란히라는 이런 총학생에도 책임을 질 거라 본다. 이번에 이런 대의명분이 없는 어떤 불법 시위와 계엄령에 관해서 국방장관 그리고 총학생회장과 사이렌 간부들은 저는 책임을 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 영상은 동덕여대와 같으면서 다른 3시간 계엄령 사건이고 가장 큰 공통점은 역시 도파민이 분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